공중과 해상에서 계속됐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상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전쟁 여파로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크게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미국이 잠수함 어뢰로 이란 군함 격침했다고 발표하면서 영상도 또 보여줬습니다. 즉 미국은 이란 상대로 승기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전술적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우리가 일으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전개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조금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란의 핵심적인 해군 자산이 이제 좀 많이 잃어버린 거고요. 이란이. 그리고 뭐 방공망도 상당 부분 허물어지고 그리고 지휘 통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하지만 이게 지금 반드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미국의 승리로 이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기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승기를 잡는 것은 미국의 정책 요구에 어느 정도 이란이 부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때가 승기를 잡는 것이지 만약에 전쟁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은 이란은 이 정도까지의 어떤 뭐 이 고통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출구를 미국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과연 어떠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단과 군사적인 수단과 정책 목표 달성의 괴리가 조금 좁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제 미국과 이란 전면전 여파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 하루 만에 꽤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외신에서는 네. 한국 증시는 강심장만 해라. 아,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밖에 도저히 말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화요일이 저점인 줄 알았어요. 역대 최대 폭이었습니다. 그렇죠. 450포인트 넘게 빠졌죠. 7% 넘게 유가증권 시장이 증발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닥이 아니라 바닥 아래 정말로 지하 이제 벙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 역대 최대를 또 갈아치웠고 9.12 테러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또 V자형 반등을 하는데요. 결국 뭐 때문일까를 보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SNS에 두 마디 했습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이제 이 뭐 육군 동원해서 지금 안전 보장하겠다. 네. 또 하나가 이란이 지금 보니 제3국을 통해서 CIA에 지금 어쨌든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과 척을 져서 성공한 국가가 없습니다. 뭐 물론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혁명수비대가 이제 카타르의 LNG 시설 폭파하고 사우디의 주요 시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선 이런 이제 활동으로 봐서 그래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올랐고 특히나 이제 뉴욕 증시 장 마감일에 실적을 발표했던 브로드컴이라는 이제 엔비디아 경쟁 업체죠. 그렇죠.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17만 전자, 오늘은 다시 19만 전자. 이게 이렇게 큰 종목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외국인이 볼 때 야 정말 핫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반도체 종목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금 인출기처럼 국내 주식을 내다 팔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에너지라는 중동의 원유에 이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중동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리스크 요인도 됩니다. 네. 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한번 질문을 드리면 뭐 야간에 1,500원대를 넘었지만 장중에는 1,400원대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장기화 되면 1,500원 장중에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좀 안정화되는 겁니까? 좀 떨어졌어요? 어제 이창용 총재가 사실은 스위스 바젤에 있는 BIS 총회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것까지 연기하면서 와서 구두 개입했어요.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동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7조 원, 5조 원 역대 최대 규모로 물량을 내놔도 그래
원화로 가져 있다가 다른 저가 자산을 살 거야. 채권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옵션이 있는데 네. 전쟁이라는 변수가 하니까 패닉셀이에요. 모두 다 파는 겁니다. 아시아 통화는 다 전부 다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죠. 위험 자산이니까 정말로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을 열었던 게 죄였습니다. 자정 넘어가자마자 1,500 찍었고요. 그렇죠. 1,506원을 찍었거든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IMF 당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았던 환율을 보니 화들짝 놀란 거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두 개입을 했고 그래서 일단 1,460원이에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냐?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의 변심이 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네. 4주, 5주 얘기하고 있는데 지상군 파악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말로만 갖고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거 네. 국제유가 얼마나 더 뛸 것인가? 지금 나흘 연속 상승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부터 야 여기 이제 위험 보정까지 이제 해준다라고 하니까 상승폭이 둔화된 것일 뿐 아직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연초에 브렌트율이 60달러대였어요. 지금 80달러대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지금 80달러대가 그대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 충격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환율과 그리고 이제 이 유가는 앞으로도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예. 뭐 중동 정세가 아직 안정화됐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크루즈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란에 지상 공격할 때 크루즈족 함께 사용해 보겠다. 물론 전화했다 정도까지는 확인된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도 문제 없다,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에 사실 말을 좀 바꿔요. 지상군은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지상군 투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금기 사항이죠. 절대로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쟁에 말려 들어갈 것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네.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럼프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상군 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민중들이여 봉기해라. 그래서 정권을 뒤집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발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신정 체제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이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사실 의미 있는 무장 봉기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넬슨 만델라와 같은 어떤 지도자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크루드족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라크 북부 지역에 나름대로 크루드족이 자치 기반을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의 신정 체제와 조금 대항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금 능력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란 내부에도 크루드 소수 인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조금 규합을 해서 그리고 다른 소수 인종들 그리고 신정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모두 규합해서 봉기를 일으키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코에 손 안 대고 이제 코를 풀 수 있는 네.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크루드족들이 나름대로 지금 연대를 강화하고 그리고 어떤 봉기를 추진을 하더라도 무장 봉기를 지금 추진을 하더라도 이게 국지적으로 뭔가 소요 사태는 발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신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서 이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굉장히 좀 헷갈리고 있는데 네. 어떤 목적이든 간에 사실 이게 공중전에서 지금 많은 승리를 거둬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인 승리, 성과를 거둬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상군을 투입해서 사실 깃발을 꼽고 그다음에 정권을 탈탈 털어내지 않으면은 걷어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책 목표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크루드족을 좀 사용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좀 끝나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네. 이란에서는 장기전 대비해서 많은 무기를 좀 비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네네.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제가 그 이란의 지도자였다면은 이런 전쟁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전쟁이 초기에 이제 이란이 뭘 이길 승세를 잡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뭔가 우리의 이 무기 재고를 다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전략보다 조금 장기전에 대비하는 전략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란은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100명이 죽는다면은 네. 저쪽을 한두 명만 죽이면은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쟤네들을 지치게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조금 확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장기전화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면은 지금 초반만큼 격렬하게 지금 미사일 공세를 퍼붓고 있지는 않은데 네. 요거는 조금 이제 관리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네, 비축 부분을 갖다 좀 아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공세 이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건데 문제는 이게 막는다고 막혀지냐라는 것 그리고 막으면 오히려 그동안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제 경제 봉쇄로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식량 수입마저 안 되면 더 힘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중단함으로 해서 우리도 물론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자충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동안 국제 제재 때문에 이란은 수출이 좀 어려웠어요. 그걸 누가 중국이 아주 저렴하게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 주고 사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봉쇄함으로 해서 자기도 팔지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식량 자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면 식량뿐 아니라 생필품 수입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란 내 정부 세력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부 폭동의 어떤 불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이란이 지금 뭐 물론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뭐냐? 유가 폭등이에요. 유가가 급등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쉘 혁명을 통해서 국제 유가, 휘발유 가격을 절반 아래로 끌어내려서 네. 물가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러당 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조만간 전략적 비추기를 풀려고 할 텐데 네. 여기가 막히게 되면 장기화되게 되면 자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의 어떤 원료 이 에너지의 어떤 위기, 공급망에 지금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전면적이보다는 부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 적절하게 이제 이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펙 국가에서 이제 감산을 많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펙 국가들의 네. 감산이요. 네.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이 소장님 말씀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첨언을 더 드리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직접 나서서 봉쇄를 한다면은 아하. 이거는 이란에게도 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봉쇄에 위협을 하는 것과 실제로 나서가지고 뭘 지나다니는 유조선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협만 하면은 나름대로 조금 위험을 미국과 같이 좀 그러니까 비난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거 뭐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적으로 유조선을 격침시켜 가지고 봉쇄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란의 반격은 장기전으로 가되 확전으로 가되 이게 완전히 이 국제사회와 또 걸프 국가와의 어떤 등을 돌리지 않게 하는 어떤 작전.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보복 공격을 감행했었을 때 조금 너무 정교하지 않게 좀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조금 네. 무차별적으로 걸프 국가를 대상으로 미사일 반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군 기지를 정교하게 정밀하게 좀 타격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은 걸프 국가들도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 네. 우리도 참전할까 보다 좀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뭐 민간 시설도 좀 타격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전을 하되 조금 예, 좀 정교하게 예, 확전을 하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이들의 전략은 장기전일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버텨낸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영화의 저 대사 같기도 한데 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사는데 너희는 내일 보고 살지 뭐 그런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여튼 예, 지금 예, 견뎌낼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증산에 관해서는 오펙이 얘기를 했어요. 네. 오펙 플러스가 4월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 20만 6천 배럴을 이제 증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하루에 이제 소비량이 1억 배럴이에요. 1억 배럴이니까 굉장히 미미한 수치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5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저장고가 한계에 달해서 저장고가 한계에 달아서 생산을 못해 5위 정도니까 여기 생산량만 400배럴이 넘습니다. 네. 1일. 우리 하루 대한민국이 지금 GDP 대비 전 세계에서 원유 소비량 1위예요. 네. 하루에 200만 배럴 합니다. 지금 배 7척이 묶여 있는데 그 한 척에 200만 배럴. 하루 소비분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400만 배럴인데 저장고가 차서 이걸 못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냐? 최대 75% 감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20만 배럴을 증산하는데 지금 300만 배럴 이상은 감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유가는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800원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최고 가격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일단 휘발유는 네. 지금이 가장 싸다. 이게 지금이 제일 싸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좀 전에 3시쯤에 오피넷에 들어가서 전국 그리고 이 지금 서울의 이제 휘발유 가격을 비교를 했어요. 네, 가격 나오죠 거기에. 예, 나왔는데 네. 그때 봤더니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882원이었어요. 평균이. 네. 예,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891원입니다. 아, 오늘 하루만 48원 올랐어요. 네. 전국 평균이 1,840원이에요. 전국 평균 63원이 올랐습니다. 하루에. 네. 아니 전쟁은 토요일 날 났는데 통상 이제 국제유가 변동분이라는 게 시차를 두고 2주 내에서 3주. 그렇죠. 왜냐 그동안 받아놓은 재고를 다 팔아야 하잖아요. 근데 재고도 다 팔리기 전에 이미 프리미엄 붙여서 여기 팔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가격 최고액을 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석유 가격 상한제를 해도 되나라고 할 텐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70년대 오일쇼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오일쇼크 경험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정말로 국가 비상사태, 오일쇼크가 올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이 일정 가격 이상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시장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조치를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뭐 하고 있느냐? 유류세 깎아줬어요. 세금을. 맞아요. 지금도 이제 유류세 휘발유는 7%가량 세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앞서 제가 이제 서울 평균은 1,891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세금 안 깎아주게 되면 1,900원, 2,000원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주유소들이 이제 하루에 막 100원, 200원씩 올렸던 이 주유소들이 있을 거예요. 담합, 사재기 전수조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가격이 움직일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후에 미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 목소리가 좀 여러 개 나오니까 이거 제대로 출구 전략이 짤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책임 회피용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했잖아요. 처음에 군사 공격이 일정 부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일어나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자. 이뤄내라. 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체적으로 어떤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게 군사적으로 공중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올렸으니까 너희들이 조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책임을 조금 현지화하고 있다. 네. 비판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미국 이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정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도자기 가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 가게에 가가지고 도자기를 깨면은 그거는 누가 배상을 해야 됩니까?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깬 사람이. 그렇죠. 깬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파터리 반룰 해가지고 도자기 가게 규칙 규범 이런 것인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죠. 미국이 깨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니까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전후에 어떻게 보면은 복구라든지 재건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좀 나름대로 그 공언을 한 상황인데 근데 과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렇게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번 자기는 국가 재건 같은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죠. 예, 미국이 이런 거 하다가 망하지 않았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재건하러 들어갔다가 정말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전후에 재건의 역할을 할 것인지, 소위 말하는 네이션 빌딩에서 진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자체도 이제 게임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CIA와 물밑 교류했네 안 했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종전이 빨리 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전으로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상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CIA가 분명히 지금 물밑에서 여러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정 체제 내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미국의 우호적일 수 있는 인사를 상대로 회유와 겁박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에서 그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했듯이 너희들 그냥 지금 다 항복하고 그렇다면은 너희들 신정 체제는 그냥 남겨놓을게. 하지만 너희들은 굉장히 친미적인 어떤 정권으로 성격 변환을 해야 될 것이야. 이제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쿠르드족을 상대로도 CIA가 비밀 공작을 벌이고 있을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그런 그 딱 공식이었거든요. 네. 그냥 공습을 막 하고 난 다음에 이 지상전이 벌어졌는데 사실 미국이 막 싸우기보다는 미군이 싸우기보다는 그때 노던 얼라이언스라고 북부 동맹 그러니까 탈레반 정권이 전복되기를 바랬던 그런 세력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지상전을 대신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이란전에서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미국이 스스로가 이란 전쟁을 일으켜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과연 정권 교체인지 아니면 핵무기 능력의 불능화인지 아니면 미사일 능력까지 완전히 지금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가의 이 외교 정책 양태까지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인지 헤즈볼라 지원하지 마, 하마스 지원하지 마, 후티 반군 지원하지 마. 이거는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달성하려면 사실 지금과 같은 공중전으로는 불가능하죠. 지상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낸다라는 거, 전쟁을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될 것인지가 그게 먼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 국민들에게 이거를 달성했으니까 나는 이제 출구 나올 것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게 가장 지금 조금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 군사 작전에 즉 전쟁에 드는 비용은 또 천문학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장대한 분노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2,100억 달러예요. 물론 무기, 드론과 같은 저가를 썼다 하더라도 무기 포함, 기회 비용과 여러 가지 이제 이 공급망 복구를 포함한 기회 비용까지 포함했다고는 하는데 310억 원이 310조예요. 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게 3,500억 달러, 500조 원이거든요. 500조 원의 3분의 2를 그러면 그동안 사실 연방대법원이 관세 지금 연방법원이 이제 부결했기 때문에 관세 되돌려줘야 돼요. 이미 쓸 때 정해놨어요. 국민 1인당 2,000달러씩 주려고 계산은 다 해놨는데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이것도 부결났죠. 그리고 이제 이 수입업체들 소송하고 있습니다. 1,000여 개 업체가 야 우리가 냈던 관세 돌려줘 라고 하고 있는데다가 관세보다도 더 거둔 관세보다도 1.5배가 더 많은 310조 원을 써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득에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들여서 얻으려는 게 도대체 뭘까?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네수엘라 쳐서 얻은 건 뭐예요?
채굴권이에요. 네. 그리고 석유. 마찬가지로 여기도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이라크도 마찬가지지만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페트로달러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달러로 이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물론 뭐 석유라는 어떤 이제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말로 이제 핵무기든 미사일이든 원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기업인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재정적 압박을 거두면서도 중간 선거에서 뭔가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겉으로 보면은 손익계산서 마이너스는 분명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전쟁을 빨리 끝내면서 그리고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질문. 우리 증시가 반등했는데 이 반등세가 내일도 이어집니까? 어떠세요? 오늘 샀어요, 안 샀어요? 저요? 네, 저는 저가 안 매수. 했습니다. 아유, 뭐 저는 솔직히 야수의 심장은 아니어서. 등치는 야수인데 정말로 네. 이제 정말 지수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쟁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야. 네. 대응의 영역이에요. 늘 끝나봐야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이제 천정인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정말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사는 걸 저는 권장하는 이유가 네. 고점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왜냐 전쟁이라는 걸 빼고 난 다음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반도체 실적 좋습니다. 잘 팔리고 있고요. 품절이에요. 여기다가 개인들 호시탐탐 야수의 심장도 있지만 덜 야수의 심장들이 더 많아요. 네. 저변에 야, 좀만 떨어지면 나 사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상법 개정안 통과했어요. 그러면 정부도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이걸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과거에도 봤더니 우리 최근 20년 동안 6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중동 내에서 크고 작은 전쟁 기간 동안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 오히려 V자형 반등을 했다더라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일주일 안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바닥을 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